남편은 잘못이 없어요. 그런데 왜 저는 매일 울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 27년 차, 이제 막 50대를 넘긴 평범한 주부입니다. 아이 둘 다 출가시키고 남편과 둘이 다시 마주 앉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. 사람들은 저에게 말하죠. 이제 좀 편해졌겠네? 애들 다 키워놓고 둘이 여행도 다니고 좋겠다. 하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. 그리고 그 이유는 남편 때문이에요. 아니, 정확히 말하면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때문입니다.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을 땐 피곤하니까 그렇겠지 하며 넘겼어요. 아이들 낳고 기르느라 바쁠 땐 그 소리에 신경 쓸 틈도 없었고요. 하지만 애들이 크고 나서 하나둘 출가하고 나니까 남편과 나 둘만 남은 그 조용한 집에서 그 소리는 더 크게, 더 깊게 제 귀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그냥 뒤척였어요. 귀마개도 써봤고 수면 음향기기도 샀죠. 그래도 안 되면 조용히 이불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.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누우면 TV가 꺼진 까만 화면 속 제 얼굴이 보여요.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? 같은 집에서 사는데 왜 이 사람 옆에 잘 수가 없지?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. 말도 안 했던 건 아니에요. 자기야, 혹시 병원 한번 가보면 어때? 코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나 요즘 잠을 아예 못 자. 그러면 남편은 늘 똑같이 말했어요.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. 나도 어쩔 수 없어. 그냥 그러려니 해. 그 말이 처음엔 서운했고 몇 년 지나면 화가 났고 요즘은 그냥 슬퍼요. 저도 이해해요.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고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걸. 근데요, 저는 매일 잠을 못 자요. 매일 거실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안 들리는 공간에서 자요. 이게 사랑일까요? 이게 27년을 함께 산 부부의 마지막 모습일까요? 결혼 전엔 이런 줄 몰랐어요. 잠자는 모습까지 사랑스러웠던 그 사람이 이젠 제 삶의 방해 요소가 될 줄은요.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정말로 혼자 이혼을 고민하게 됐습니다. 저는 점점 조용해졌고 그 사람은 그걸 평화라고 착각했습니다. 어제도 거실에서 잤어? 남편이 무심히 물었어요. 양치질하면서 거울도 안 보고 응. 저는 식탁에 앉아 고개만 끄덕였어요. 아침밥을 먹기 위해 준비해둔 나물 반찬들, 깨소금까지 뿌려서 곱게 내놓았지만 그 사람은 쓱 보고는 반찬 하나 집지도 않고 국부터 후루룩 떠먹기 시작했어요. 그 후루룩 소리, 이젠 낮에도 들려요. 마치 내 머릿속에 녹음이라도 되어 있는 것처럼. 어느새 나는 밥을 먹는 시간, 그 사람의 옆에 앉아있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. 반찬을 입에 넣고 씹으면서도 저 소리 나오기 전에 먼저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진짜 너무 싫었어요. 밤에는 더 힘들죠. 이젠 아예 그 소리 날 걸 대비해서 먼저 거실로 나와요. 사람들이 들으면 다 그래요. 그냥 입을 확 덮어 씌우고 한 소리 하지 그랬어? 그깟 코골이 가지고 무슨 그 정도면 병원 데리고 가야지. 그런데 말이죠. 말해봤다니까요. 수십 번은 했어요. 부드럽게, 때론 울먹이며, 그리고 마지막엔 싸우듯이 나는 잠 좀 자고 싶어. 같은 집에 살면서 왜 이렇게 불편해야 돼? 내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니야. 근데 왜 당신이랑만 있으면 이게 매일매일 고문처럼 느껴지냐고. 그랬더니 남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그럼 이혼할래? 그 한마디에 진짜 숨이 막혔어요. 지금까지 참고 말 안 하고 그 사람 상처받을까봐 애써 웃으며 넘겨왔던 내 시간들은 단지 그 사람 눈엔 잔소리로만 들렸던 거예요.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그저 조용해졌어요. 말하지 않는 게 평화인 줄 아는 남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. 잘 자, 잘 다녀와. 그 말들은 있었지만 그건 그냥 소리일 뿐이었죠. 어떤 날은 남편이 잠든 침실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. 저 안으로 들어가도 돼? 그 생각 하나 하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와 버렸어요. 이젠 남편을 보며 예전엔 사랑하던 그 얼굴이 아니라 내 잠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먼저 생각이 들어요.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
나는 너무 오래 버텼고 그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. 결혼 27년. 27년이 지나도 부부는 여전히 서로의 소리를 견뎌야 하는 사이인 걸까요? 나는 그 사람의 숨소리를 피해 살고 있고 그 사람은 내 말소리를 회피하고 있어요. 이게 우리가 말한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말이 현실이었을까요? 이제 나 혼자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. 남편 몰래. 그날은 평소보다 더 일찍 깼어요. 겨우 2시간쯤 잔 것 같았어요.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보니 목덜미가 뻐근하고 이불이 바닥으로 흘러내려 있더군요. 하루 이틀도 아니었는데 이제 나의 이게 내 침대인가 싶었어요. 아침에 거울을 보니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어요. 잔다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버티는 일이 되어버린 나날이었죠. 그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혹시나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예민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무슨 정신과적인 문제라도 생긴 걸까봐 겁이 났어요. 사람 소리에 과하게 반응하고 잠도 못 자고 어떤 날은 남편이 숨 쉬는 것조차 미워 보이고 내가 나를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 몰래 병원에 예약을 잡았어요.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이 묻더군요. 무슨 문제로 오셨어요? 잠을 못 자요. 코골이 때문이에요. 남편이요.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. 지금 몇 년째세요? 7년이요. 아, 정확히는 8년 차네요. 그는 펜을 잠시 내려놓더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. 그 정도면 단순한 수면 방해 수준은 아닙니다. 생활 기능이 떨어질 만큼 수면 장애가 반복됐다면 우울증 전조 증상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어요. 그 말을 듣고 제 머리가 띵 했어요. 우울증? 난 그저 잠을 못 잤을 뿐인데 나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후 검사를 받았고 며칠 뒤 결과를 받으러 다시 병원에 갔어요. 결과지엔 익숙한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. 경도 우울 증세, 만성수면 장애, 생활기능 저하. 나는 지금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. 그냥 조금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할 만큼 지쳐 있었던 거예요. 그날 밤 남편은 또 침대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어요. 나는 조용히 거실에서 결과지를 꺼내 읽었어요. 한 줄, 한 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. 그 사람은 코를 골았고 나는 울음을 삼켰어요. 그게 우리의 부부 생활이었어요.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. 저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아서 의사에게 받은 말 한마디를 전했어요. 나 병원 다녀왔어. 어디 아파? 나 우울증 초기래. 그 말에 남편의 손이 딱 멈췄어요. 신문을 덮지도 않고 고개만 천천히 들었어요. 우울증, 응. 그때 처음으로 남편은 물었어요. 그렇게 힘들었어?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. 나 때문에 그런 거야? 그제야 그의 눈에도 조금은 두려움 같은 게 보였어요. 그날 저녁 남편이 제안했어요. 나 병원 가볼게.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나도 검사 받아볼게.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불편함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.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반갑기보다 마음 한켠이 휑했어요. 왜 이제야? 왜 내가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야? 내가 무너지고 나서야 당신은 나를 봐주는 걸까? 남편의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남편은 병원에 다녀왔어요. 며칠 전 제 앞에서 나도 검사 받아볼게 했던 그 말. 사실 전 반쯤은 믿지 않았어요.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. 그냥 그 순간 분위기 때문에 나온 말이겠지. 하지만 진짜로 갔어요. 예약을 잡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수면 클리닉에 다녀왔어요. 며칠 후 퇴근한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. 하얀 종이에 묶인 병원 서류. 결과 나왔어. 조용히 봉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문장을 읽는데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. 수면무 호흡증, 중증, 코골이 동반, 심장박동 불안정 징후 있음. 그날 밤 침대에 앉은 남편이 말했어요. 여보, 나 숨이 멈췄었대. 자는 동안 수십 번씩. 의사 말로는
이거 심해지면 뇌에도 영향 준다더라. 한마디가 심장에 쿵쿵 박혔어요. 내가 괴로웠던 시간들이 그 사람도 모르게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. 그럼 지금은 괜찮대? CPAP 장치 써야 한대. 산소 보조해주는 거 있잖아. 코에 끼는 거. 그리고 체중도 줄이고 생활 패턴도 바꿔야 하고 술도 끊으라고 하더라. 그날 처음으로 우린 서로의 건강 이야기를 깊이 나눴어요. 서로를 괴롭혔던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병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. 그 사람은 코 골아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저는 말 안 하고 쌓아놔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. 27년 만에 우린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한 것 같았어요. 그날 밤 남편은 CPAP 장치를 끼고 잠들었어요. 처음이라 불편하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. 그리고 아주 오래간만에 그 사람 옆에 누워서 함께 잠이 들었어요. 그날 이후로 우린 잠자리뿐 아니라 밥 먹는 자리, 대화하는 자리도 달라졌어요. 그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조용히 씹으려고 신경을 썼고 핸드폰 소리도 줄이고 양치할 땐 문 닫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.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내 마음이었어요. 예전엔 그 사람의 사소한 소리가 나를 괴롭히는 무기 같았어요. 이젠 그게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. 어느 날 잠들기 전에 남편이 물었어요. 나 요즘은 코 안 골지? 아니, 가끔은 골아.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시끄럽진 않아. 왜? 장치가 효과가 있나?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살아있다는 게 그냥 고마워. 그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. 27년 동안 손잡은 게 10손가락 안 될지도 몰라요. 하지만 그날 밤엔 손을 꼭 잡고 자고 싶었어요. 다신 놓지 않게. 아마도 지금 나는 이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다. 결혼 27년.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걸 겪었어요. 아이들 키웠고, 한 번은 사업이 망해서 5평짜리 반지하로도 들어갔고, 시아버지 장례식 날엔 눈물도 제대로 못 흘리고 정신없이 손님 치렀죠.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 버텨온 사람이에요.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불편해졌어요. 같이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. 그런데 생각해봤어요. 혹시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런 존재였던 건 아닐까? 나도 그에게 왜 또 잔소리야? 또 예민하네. 그렇게 들렸던 적 없었을까? 그 사람은 코를 골았고 나는 잠을 설쳤죠. 나는 잔소리를 했고 그는 귀를 막았어요. 그건 서로를 미워한 게 아니라 지친 거였는지도 몰라요. 서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, 서로 모른 척했기 때문에 그 작은 오해들이 침묵이라는 벽이 되었어요. 그리고 그 벽 앞에 서서 우린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. 남편의 CPAP 장치 소리가 칙, 칙 하고 조용히 새어나와요. 그 소리가 이제 내게는 자장가처럼 들려요. 그가 숨쉬는 소리, 그가 살아있는 소리, 그리고 나랑 아직 함께 있는 소리.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. 이제 내가 먼저 거실로 나가 있을까? 당신 편하게 자게. 그 말에 난 그냥 말없이 이불을 들어올려 그 사람 옆을 툭툭 쳤어요. 괜찮아. 오늘은 당신 옆에서 자고 싶어. 그 사람 눈가에 맺힌 물기. 아무 말도 안 해도 다 알겠더라고요.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. 그땐 나도 너무 힘들었어. 근데 말하면 당신이 더 지칠까봐 그냥 못한 말들 많았어. 27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사람의 솔직한 속마음이었어요. 그래요. 우리는 서로를 오해했어요. 당신은 날 이해 안 해줘. 당신은 나만 힘들게 해. 그런 말들 속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. 나 아직도 당신 좋아해요.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.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둘은 작은 여행을 다녀왔어요. 부산기장. 젊은 시절 첫 여행지였던 그곳으로요. 차 안에서 남편이 묻더군요. 우리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?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. 예전처럼 말고 이제는 지금처럼 살자.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예전도 이전도 없어요. 지금이 전부예요.
함께 밥 먹고, 함께 자고, 함께 늙어가는 지금, 그 소중한 지금을 놓치지 않기로 했어요. 사랑이란 게 매일 특별하고 뜨겁고 극적인 게 아니더군요. 그냥 어느 날 너무 익숙해서 놓쳐버릴 뻔한 한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, 그게 어쩌면 진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몰라요.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당신도 한때는 너무 사랑했지만 지금은 조금 지친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나요? 그렇다면 오늘 밤은 한번 그 사람의 숨소리를 조용히 들어보세요. 그게 귀찮은 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르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. 우린 서로의 인생에서 소중한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.